안녕하세요. 라이프 닥터입니다. 오늘은 조금 조용하지만 매우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주제는 노년기의 성생활과 건강,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모두 마주하게 될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이 길어지고 노후에도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예전보다 훨씬 더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 들어서도 지속되는 성에 대한 관심과 그 의미입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성에 관한 문제를 조용히 덮어두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조차 성 이야기를 꺼내면 어딘가 불경하게 느껴졌고 노년의 성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건 그 자체로 금기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의료기술은 발달했고 사람들은 이전보다 훨씬 건강하게 나이 들고 있습니다. 육체의 기능은 늦춰졌지만 마음은 더 젊고 유연해졌으며 60세, 70세, 80세가 넘어도 여전히 사랑과 삶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노년의 성생활이라는 주제도 더는 감추어야 할 무언가가 아니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인생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나이 들면 성생활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일까요? 성욕은 젊은이들의 전유물이고 노인은 그것과 무관한 존재가 되어야 할까요?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욕은 단지 육체적인 에너지의 산물만은 아닙니다. 삶의 위지와 연결된 깊은 본능이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친밀감을 확인하는 중요한 통로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몸과 정서적 안정감이 뒷받침된다면 노년기에도 충분히 성적인 욕구와 교감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끄럽거나 감춰야 할 것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노년기의 몸은 더 이상 젊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심장과 혈관은 예전 같지 않고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도한 성행위나 격렬한 활동은 오히려 위험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가끔 언론에서 들려오는 성관계 도중에 심장마비 돌연사 같은 소식은 이러한 무리한 시도의 위험성을 상기시켜줍니다.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이 높아지는 50대 이후에는 특히 성생활의 강도나 방식에 대해 더 섬세한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성생활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잘 조절된 성생활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삶의 만족감을 높이며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무기력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부부 관계는 삶에 대한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키고 심지어 수명을 연장시킨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특히 노년기의 남성들은 적절한 성생활을 통해 삶의 위욕을 되찾고 건강을 위해 운동과 식단을 더 철저히 챙기게 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성의 경우에도 부부간의 애정이 돈독해지고 정서적 유대감이 회복되면서 외로움과 우울감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생활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몸 상태와 정신적 여유를 고려한 조심스럽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리한 시도나 무분별한 약물 복용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심하면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성생활 중 심장박동이 불규칙해지고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호흡곤란이 나타난다면 즉시 중단하고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음주 후의 성행위는 혈압 변화를 예측할 수 없어 돌연사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또한 시중에서 판매되는 발기부전 치료제나 정력 보조제 역시 의사의 처방 없이 무작정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심장 박동에 직접 영향을 주는 약물은 특히 노년층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몸 상태가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노년기에는 항상 잠재적 위험 요소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생활을 유지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고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안전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조심스러움을 감안하더라도 성생활이 인간관계의 긴밀함을 회복시켜주고 정서적 안정과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교감하며 자연스럽고 편안한 환경에서 나누는 사랑은 노년기의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성생활은 단지 육체적인 쾌락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서로를 보듬고 살아있음을 체감하는 중요한 행위이며 인간관계의 본질적인 연결을 확인하는 소중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노년기의 성생활이 단순한 욕망의 표출이 아니라 삶을 더 충만하게 해주는 중요한 행위이며 신중하고 조화롭게 접근한다면 충분히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는 그와 함께 고려해야 할 조금 더 깊은 이야기, 죽음과 임종의 징후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멀리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중년 이후, 특히 70을 넘어선 이후부터는 삶의 끝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마음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일은 결코 어둡거나 슬픈 주제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남은 삶을 더 깊이 있게 살기 위한 통찰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병상에 누운 가족을 돌본 적 있는 분들이라면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는지를 체험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먼저 식사량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평소 잘 드시던 분이 갑자기 입맛을 잃고 물이든 죽이든 거의 받지 않으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체온의 변화도 관찰됩니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피부색이 창백해지거나 거뭇해지며 심지어 손톱 주변이 푸르스름해지는 증상도 나타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의식의 흐림입니다. 자주 졸고 깨어 있어도 반응이 느려지며 때때로 가족의 얼굴이나 이름을 잘 알아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징후들이 모두 한꺼번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차근차근 천천히 생명이라는 빛이 서서히 사그라드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그 마지막 시간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이들은 말을 하지 않아도 느낍니다. 자신이 사랑받고 있는지, 곁에 누가 있는지, 무엇을 남기고 떠나는지를. 그래서 언어가 닿지 않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손을 잡고 눈빛을 마주하며 작은 따뜻함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말보다 더 깊은 교감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임종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과거를 회상하며 삶을 정리하는 사람도 있고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전하는 사람도 있으며 조용히 눈을 감고 모든 걸 내려놓는 분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 곁에 있는 이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는 정말 단순하지만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거창한 무언가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한마디의 다정한 인사, 부드러운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드리는 행동, 가벼운 손길로 어깨를 토닥이는 것, 이런 사소한 행위들이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안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간은 남아있는 이들에게도 삶과 죽음을 이해하는 깊은 시간이 됩니다. 삶과 죽음은 결코 멀리 떨어진 두 개의 세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매일 우리 곁에서 조용히 공존하고 있습니다. 젊음은 곧바로 노년으로 이어지고 건강했던 몸은 어느새 늙고 약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중년을 넘기며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 고민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으로서 가장 가치 있는 사유이며 이 고민을 품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성숙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한가운데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 그 과정 속에서 성적인 교감 역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노년의 성은 단지 육체적인 기능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유대와 삶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무슨 성생활인가? 그런 건 이제 내려놓을 때가 아닌가? 하지만 그것은 너무 스스로를 제약하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서로에게 따뜻한 감정을 전하고 육체적 교감 속에서 안정감과 위로를 느끼는 일은 오히려 노년기에 더 필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노년의 성을 수치심으로 대하거나 숨겨야 할 문제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솔직해져야 합니다. 욕망은 나이와 무관하게 존재하며 그 욕망이 잘 다듬어지고 건강하게 표현될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 삶의 질을 높이는 자원이 됩니다. 다만 그 표현 방식은 젊었을 때와는 달라야 합니다. 더 조심스럽게, 더 배려 깊게, 더 섬세하게 접근해야 하며 상대의 몸과 마음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노년의 성생활은 젊은 시절의 뜨거운 불꽃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깊고 따뜻한 등불 같은 것입니다. 그 등불 하나가
삶의 어둠을 밝혀주고 서로에게 안정을 전해줄 수 있다면 그것은 결코 사소하거나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다가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명예를 쌓아도 결국은 누구나 이 삶을 내려놓는 순간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죽음 앞에서 덜 두렵고 조금 더 평온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진심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노년기의 삶은 단지 은퇴 이후의 시간이 아닙니다. 삶의 후반전이자 가장 중요한 성찰의 시기입니다. 청춘처럼 급하지 않기에 더 깊이 볼 수 있고 더 넓게 생각할 수 있으며 더 따뜻하게 품을 수 있습니다. 성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오히려 더 풍부해지고 성숙해집니다. 서로의 체온을 느끼는 것, 말없이 등을 토닥여주는 것, 함께 있는 시간의 고요함 속에서 더 많은 교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누군가 말합니다. 사랑은 늙지 않는다고. 몸은 늙어도 마음은 여전히 사랑을 갈망하고 사랑을 통해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어 한다고.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 사람들은 유산이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누구와 함께 있었는가? 누구를 사랑했는가?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존재였는가? 그 기억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탱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세요. 오래 보고 싶었던 사람에게 연락을 하세요. 고맙다고 말할 수 있을 때 말하고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을 때 말하세요. 그 말들이 훗날 당신의 마지막 날에 아무 후회 없이 눈을 감게 해줄 것입니다. 삶은 언제나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더 소중해집니다. 그리고 성이란 이 소중한 삶 속에서 사랑과 신뢰를 확인하고 존재의 가치를 되새기는 인간만의 고유한 언어입니다. 젊은 시절의 성이 뜨거운 열정의 언어였다면 노년기의 성은 함께 살아온 시간과 내면의 유대가 만든 깊이 있는 대화입니다. 그 대화는 때로는 침묵으로 이어지고 때로는 스킨십 없는 교감으로도 충분합니다. 꼭 육체적인 행위가 아니어도 그 사람과 내가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감정, 그 감정만으로도 삶의 의미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숨기거나 억누르지 마세요. 당신이 느끼는 감정은 자연스럽고 인간다운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도 노년의 성을 건강하고 품위 있게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의료진은 노인의 성기능 저하나 심리적 위축에 대해 적극적으로 상담해 줄 수 있어야 하며 가족들은 노인의 감정과 삶의 질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노년의 사랑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떤 시기보다도 진지하고 깊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성생활을 통해 그저 쾌락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위지를 되찾고 스스로를 더 가치 있게 여기며 하루하루를 더 정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노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고요하고 아름다운 선물이 될 것입니다. 죽음은 두렵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건 사랑 없이 사는 것입니다. 노년기에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까지 쌓아온 삶의 결실처럼 더 진실되고 더 조심스럽고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당신의 부모님, 당신의 친구 또는 당신 자신이 이제는 성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느끼고 있다면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삶이 계속되는 한 마음도 계속 살아갑니다. 지금 사랑하세요. 지금 이해하세요. 지금 표현하세요. 라이프 닥터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